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지게 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에 주름이 진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암 발생을 줄이기 위한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 학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진료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B형 간염 간 전문가들의 치료 공고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간학회, 중국 감염학회 치료 지침, 그다음에 2024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른 치료 대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만성 간염 전문가들의 치료 공고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경변은 다 치료하고 간 경변이 아니면 바이러스가 2000단위 이상이 나오고 나이가 30 이상이면 다 치료하라가 공고안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간 경변은 다 치료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이드라인도 그렇고요. 간 경변이 아니고 간염의 경우, 그러니까 조금 더 질환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상이고 나이가 30 이상이면 치료한다인데요.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80%는 나이가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30 이상이죠. 1995년이 우리나라 B형 간염 전국민 예방접종을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30 이하는 B형 간염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20 이하는요, 20세 이하는 1000명당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건 중국 간학회, 중국 감염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한번 우리말로 바꿔보았습니다. 간 경변은 다 치료합니다. 간염이면 바이러스가 나오면 30세 이상이면 다 치료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30세 이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항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하고 다른 것은 보시면 조금 전에 간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양이 2000 이상이면 나이가 30 이상이면 치료한다고 했는데 중국 간학회는 더욱더 공격적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30세 이상이면 치료한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간 경변 환자들은 바이러스가 1만 나와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간염 환자를 간 경변 환자처럼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 간학회 진료 지침입니다. 30 이하의 경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간 전문가들의 권고사항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 세계보건기구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은요, 누구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또 표로 만들어 보면 간 경변은 다 치료합니다. 똑같이. 간염이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12세 이상이면 거의 다 치료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보면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를 제외하고는 치료한다, 그런 뜻이고요.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를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들어가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의 치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빨리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료 가이드라인이 빨리 B형 간염을 치료하라고 바꾼 것은 B형 간염을 치료하는 종결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터미네이터라 부르는데요. 이 터미네이터 메모리드가 나왔죠. 보면은 우리가 약을 사용할 때 1년이면 약 90%에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약을 사용하는 도중에 약제
약제의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약을 사용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효과가 생기게 되면 그 효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픽스를 사용했었을 때 또는 다른 약제를 사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면,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면 그 다음부터서는 치료가 점차 어려워졌었습니다. 한 번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에도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약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 경제성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에 있는데 치료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지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간암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침으로도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경변이 되고 간암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막을 수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치료 지침처럼 더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보험 기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5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네 번째 단계가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면역 제거기,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를 재활성화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이러스 양이 2만 단위, 여기는 2천 단위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2배 이상일 때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2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이 많이 손상이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연기가 나야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간 기능이 올라가야지. 불이 났으면 빨리 조기에 불을 꺼야만이 큰 불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연기가 없다 해갖고 치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간학회에서는 2배, 그러니까 80 이상이면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간기능검사 정상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험에서 40으로 해놨기 때문에 80 이상이면 치료하고요. 80 이하를 회색지대라고 묶어놨습니다.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간 기능검사가 80을 넘지 않은 경우를 회색지대라고 하고, 이 회색지대를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간 기능이 정상인 40 이하가 있을 수 있고 40에서 80 사이가 있을 수 있겠죠. 40에서 80 사이인 경우, 이때 섬유화 스캔을 해서 섬유화 스캔 점수가 7.5가 넘으면 그때 항바이러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 인정 기준은 이 간 기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였던 다른 학회 지침들은 간 기능 검사는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간 경변증은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암 발생을 줄이기 위한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을 보면은요, 전문가들의 진료 지침이나 중국 진료 지침이나 그 다음에 WHO 진료 지침들은 바이러스 양을 가지고 일찍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일찍 치료하는 것이 간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료 지침은 바이러스 양하고 또 간 기능 검사를 중요시 보고, 또 이항원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가지고 또 바이러스 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조금 늦게 항바이러스가 들어감으로써 간암을 예방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가이드라인처럼 조금 빨리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